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그 치과 마케팅론 이번에 과제를 중간고사로 좀 대체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제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게 좀 생소하다, 뭔지 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마케팅론 수업 시간에는 저 포트폴리오를 조금 끼워가지고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뭐 시험 대신에 뭐 과제로 대체하니까 많이 좋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왜 만들어 보라고 했냐면 어차피 지금 요 수업은 아직 우리 졸업반 학생들이 이제 듣는 수업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시 치고 그다음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취업할 때 이제 뭐 돼야 됩니까? 보통 뭐 이력서, 그다음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걸 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추가로 더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활용도 좀 할 수 있고 실제로 신입들이 만약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 취업을 할 때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을 때 거의 웬만하면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겸사겸사 어차피 여러분들 취업에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할 거고 포트폴리오 채점 방식은 제가 이걸 쭉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원장님들께 이걸 공유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 분명히 반응이 와요. 어떤 원장님들은 이거 한 내년에 이 졸업생은 꼭 우리가 면접을 보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은 네, 학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가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 공지한 대로 점수를 100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100점을 주면 이게 중간고사 대치이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B에서 B 플러스 구간이 이제 80점에서 85점 구간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표준 편차 구간이 좀 모이게끔 해가지고 만점을 100점이 아니라 한 90점,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은 한 95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줄 생각이고 요거 제출 안 하면은 빵점 되니까 빵점 되면은 졸업 못 해요. 그러니까 학교 더 다니기 싫으시면은 어떻게든지 제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입들보다는 경력자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입들은 그동안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력서, 자소서, 그걸 보고, 어떤 느낌만 보고, 이 친구 좀 뭐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좀 도박 비슷하게 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 면접을 보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마트 가면 있는 럭키박스 있죠.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냥 돈 내고 복불복으로 막 이렇게 고르는 그런 느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높은 연봉을 받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근거가 있고 그 채용자 입장에서 정보가 많아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조사를 다 끝내놓기 때문에 뭐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지원했을 경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연봉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력서, 자소서, 그다음에 이제 면접 뭐 요 정도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건 뭐예요? 굉장히 돈 액수라는 건 객관적이죠. 네,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제시를 받는데 내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필을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되게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실제로 그 보험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있겠죠. 결국 나라고 하는 상품을 어찌 보면 기업, 병원에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값을 조금 더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추가하는 어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력서부터 일단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력서 하면은 보통 좌측 상단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네, 바로 사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진이 있는데 차이가 있죠. 예, 하나는 이게 셀카예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었고, 하나는 정말 이 전문 사진관에 가가지고 정말 배경도 하얗게 해가지고 옷도 이렇게 그죠 깔끔하게 입고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한테도 호감이 가냐는 거죠. 물론 뭐 셀카를 찍어도 뭐 이렇게 뭐 스타일이 괜찮으면 저는 면접을 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좀 자세가 되어 있구나. 예, 아니 그냥 뭐 대충 찍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꼭 돈을 주고 전문 촬영을 하는 곳에서 찍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 결국은 쓸 때 많잖아요. 나중에 뭐 여권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력서의 첫 번째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되면은 뭐 이름 쓰고 주민번호 뭐 앞번호 정도 이렇게 뭐 쓰고 그 다음에 뭐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그죠? 그 다음에 보통 가족관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학력사항들 이렇게 들어가고 주요 활동사항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허 같은 게 뭐가 있는지 했는데 보통 이제 신입분들은 뭐 쓸 게 뭐 있죠? 그 치과위생사 면허 일단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운전 면허 뭐 1종, 2등, 2종 보통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어떤 그런 서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든지 뭐 응급구조사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뭐 가능한 뭐 쓰는 게 좋겠죠.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게 이력서 끝이죠.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저는 정말 이렇게 질리도록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이 진부한 내용이 많으면은 사실 좀 읽기가 싫어져요. 예. 좀 차별화된 뭐 자기소개서를 좀 쓰기를 추천드리는데 그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뭐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내 얘기를 좀 적어야 돼요. 내 얘기. 이 보면 아주 루틴하게 엄격하신 아버님과 뭐 자상한 어머님,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오빠가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막 적어요. 그분들 얘기보다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성향이다. 내가 잘하는 거는 이런 거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약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치과에 입사를 했을 때 어떤 분야의 일을 내가 열심히 좀 하고 싶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치과에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반드시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끔씩은 그런 거 있잖아요. 치과 이름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치과에 지원해야 되는데 예전에 썼던 거 실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B 치과 지원하는 이유 해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게 정말 우리 병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한 걸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평범한 자기소개서 외에 좀 자신의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성공했던 뭐 프로젝트나 봉사활동이나 네, 이런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좀 낫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제출하면은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좀 잘 썼네. 자기소개서를. 예, 거기까지고 보통 면접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은 병원, 직장, 여기서 면접을 보게 되면은 너무 떨려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자기의 어떤 본 모습,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꽤 있고, 실제로 이제 면접관이 어떤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갑자기 머리 하얘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밝고, 뭐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잘하는데, 긴장해가지고, 예, 덜덜덜 떨거나 표정이 굳어 있거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못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을 파악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런 몇 가지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접을 볼 때 유리할 수 있도록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을 해주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면접을 보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보통 미리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뭐 다른 걸 준비했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기본적으로 좀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글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좀 도식으로 좀 간결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글자가 많지가 않죠, 그죠?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부러 이미지를 많이 쓰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무래도 글을 많이 넣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가 신입하고 그 중간,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일단은 뭐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정말 이게 너무 달라요. 굉장히 뭐 억대 연봉자들도 나오지만 정말 초보 관리자들은 자기가 연봉을 깎고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실적,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원장님의 추천서,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중간 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무 범위 위주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철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업무, 그다음 외과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뭐 교정과 업무는 안 해서 교정은 제가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죠. 왜냐하면 연차가 높다고 해가지고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교정을 한 번도 안 해본 10년차 치과 위생사분이 교정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못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거는. 네, 일식 전문 요리사가 갑자기 중식하라고 하면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듯이, 그래서 중간 그 연차, 예, 이제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숙련도를 최대한 좀 잘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좋을 것이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신입 포트폴리오는 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밝고 사회성이 있고 명랑한 아이였다라는 거를 그냥 확인시켜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뭐 겸사겸사 거기에 대한 좀 도움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케이스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들의 위에 4년 선배인가요? 아, 3년 선배구나. 위에 선배가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본인 뭐 포트폴리오 예전에 교육용으로 좀 써도 되냐 했더니 뭐 흔쾌히 네,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도 요거는 뭐 유튜브로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이름은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얼굴 되게 선명하게 나온 건 제가 약간 좀 가려가지고 네,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딱 웃긴 게 되게 공격적인 멘트를 적어놨죠. 밝은 에너지, 긍정의 아이콘. 네, 이름은 내가 바꿨어요. 길순이로. 네, 홍길동 대신에 홍길순이니까 네, 길순이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인사관리자가 봤을 때 좀 통통 튀네.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장점을 좀 도식화를 해놨죠. 보면은 성격 자체가 자기는 이제 밝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좋다.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도 있고 사교성도 있다 정도로 자신의 어떤 성격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격이 밝다 보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감정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어떤 환자에 대한 매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것 같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성실함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래서 사교성에 대한 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친화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으로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죠. 대체로 뭐 어떤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자신의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어필하는 데 있어서 주특기로 사진 찍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풍경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잘 찍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폰이 사진이 좋아가지고 그죠? 카메라가 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폰카 말고 그 DSLR 같은 거 사진 잘 찍는다고 이 특기를 적어 놓으면 무조건 가산점을 받아요. 네. 왜냐면 이제 치과에서는 아시죠? 구강내 포토라는 걸 찍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그 DSLR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치과 위생사분들이 이렇게 난 팔림이 센 줄 몰랐어. 그 무거운 카메라를 딱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팍팍. 왜냐하면 다른 손으로는 잡아서 이렇게 리트렉션 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벌려가지고 찍는데 기본적으로 DSLR을 잘 다룬다는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탐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사진을 잘 찍고 관심이 있고 하면은 뭐 취미나 특기에 사진 찍기 이런 거를 올려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취미로는 뭐 여행 다니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다닐 때 여행을 저는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맛집에 편한 게 좋아.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게 막 이 뭐라고 하죠? 게스트하우스 다니면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지역 문화 즐기고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질색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주변에 좋은 휴양지에 좋은 호텔에서 그냥 맛집 가서 먹고 그냥 푹 쉬다가 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상대적으로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정말 신나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성향도 좀 밝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또 주죠.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 때 자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 대학 생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제 캐나다 치과에서 2달 동안 현장 임상 실습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저 뭐 코로나 때문에 실습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아마 이래저래. 근데 예전에는 우리 학교가 참 좋아요. 그 외국에도 이렇게 가가지고 임상 실습, 뭐 경험, 그다음에 뭐 외국에 나가면 여러 가지 그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견문을 좀 넓힐 수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걸 좋아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강제로 끌려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왕 갔다 온 거 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한 장에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과에서 자기가 이제 1등을 해봤다. 어, 한 번만 한 것 같아요. 그죠? 1학년하고 3학년, 4학년 때는 얘기를 안 쓴 걸로 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대학 생활에서 자기가 과에서 과탑을 한번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 하면 한다 라는 어떤 임팩트는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전공이 뭐 8개에서 되게 바빴는데 성실하게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네, 1등 했네. 38명 중에서 학점이 4.13까지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성적표까지 이렇게 일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건 사실 확인 여부보다는 어쨌든 자기 어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똘똘한 친구겠구나. 그래도 가르치면은 좀 잘 받겠구나.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서도 저는 일단 좀 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들, 치과 위생사분들 뽑을 때 보면은 극명하게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성적이 굉장히 좋거나 성적이 굉장히 나쁘거나. 예. 이 성적이 되게 좀 이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은 어때요? 보통 성격이 좋거든요. 예. 성적이 좋은 애들은 좀 독한 맛이 있고, 그래서 뭐 적재적소에 쓰면 되니까 사람은.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성적이 나쁘면 굳이 안 써도 돼요, 여기. 예, 다른 것만 이렇게 어필을 하지 굳이 내 약점을 일부러 막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에서 어떤 본인이 이제 배웠던 뭐 환자 교육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 보건대에서 있었던 무슨 합창단, 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합창을 통해서 어떤 협동심과 배려심 이런 어떤 과정, 뭐 이런 활동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10km 마라톤을 통해서 끈기와 자신감도 얻었다. 예. 도전했다는 건 대단하죠. 10km가 절대 만만치 않은 네, 거리인데 10km를 저는 그 군대 있었을 때 군장 메고 뛰었던 적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 그걸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좀 한계를 좀 넘기 위해서 10km 이렇게 마라톤 했던 이런 걸 통해서 좀 끈기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민간 자격증이지만 뭐 이런 거 좀 받은 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제 취하는 게 그 보험 청구사 3급 이런 거 있죠. 뭐 실제로 청구사 3급 요거를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청구를 되게 잘하거나 그렇다고 기대는 1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데는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서류를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뭘 취득했고 어떤 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걸 좀 포트폴리오에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멘토 멘티 활동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학우들 이렇게 같이 뭐 공부 같은 거 뭐 도와주고 해가지고 뭐 반에서도 1등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 잘 따라가기 힘든 친구를 뭐 도와줘가지고 그 친구가 성적이 많이 오르면 뭐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장학금을 어떤 걸 받았고 뭐 실제로 이렇게 동료도 좀 도와주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했고 저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친구가 제가 되게 좀 예뻐라 하는 이유가 그 서울까지 와가지고요. 그 경력자들이 듣는 상담 스킬업 세미나 있잖아요. 이런 걸 직접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 해운대에서 제가 그 수업 대체로 한번 한 적이 있죠. 3학년 때 주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운대 와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물론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요일 날 서울까지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경력자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근데 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청을 했죠. 그러니까 연차가 아직 어리죠. 지금 뭐 아직 3년차밖에 안 돼서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뭐 이런 어떤 상담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간접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뭐 작은 상담이라든지 관리자가 됐을 때는 아마 큰 도움과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트까지 이렇게 딱 넣었는데, 물론 신입이니까 뭐 이런 거 넣는 게 되게 좀 귀엽고 뭐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좀 고연차 관리자급이 이렇게 하면 좀 굉장히 좀 오그라들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통통 튀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작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좀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 여러분들 과제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걷어서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의 원장님들한테 뿌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원장님이 정말 이 학생은 꼭 우리 치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어필이 강한 포트폴리오를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 원장님이 뭐 떼쓸 수 있잖아요. 좋은 학생들. 그러면 월급이 못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수습 기간에 급여를 페널티가 없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혜택을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또 내 미래에 또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숙제라고 해가지고 입쭉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치과 마케팅론 여기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로 제가 이렇게 했고, 참고 삼아서 어차피 이것도 마케팅이죠. 그 다음번에는 경력자들, 특히 관리자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 제가 좀 샘플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